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마음도 함께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에는 20대의 실수를 하고 40대에는 40대의 고민을 겪으며 60대에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는 마음을 저절로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찰과 경계만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인간의 일생을 매우 사실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지시 혈기미정 계지재색, 급기장야 혈기방강 계지재투, 급기로야 혈기기쇠 계지재득. 그리고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젊어서는 여색을 경계하고 장성하면 싸움을 경계하며 늙으면 어둠을 경계하라. 이 말에는 인간의 성향 변화 그리고 욕망의 흐름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 속에 담긴 인생의 세 단계, 세 가지 경계를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천천히 해석해 보려 합니다. 공자는 인간의 마음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소지시는 혈기미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색입니다. 어린 시절은 감정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감정이 요동치고 자극에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색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 자극, 화려함, 감각적 유혹 전반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이 아름다운 이유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야는 혈기방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싸움입니다. 장성한 시기는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불의에 분노하고 내가 맞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이 때문에 갈등을 만들기 쉽고 싸움을 사기 쉽고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로야는 혈기기쇠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득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에너지는 줄지만 대신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때의 득은 재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정, 명예, 자식의 성공, 남의 평가, 내가 이뤄놓은 것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득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 더 쉽게 묶입니다. 공자가 마지막으로 경계한 것이 바로 이 욕망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재능이 뛰어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도 잘했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여색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마음이 흐트러지자 학문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가세도 무너졌으며 마지막에는 친구와 가족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인생에서 떨어졌다. 공자가 말한 색을 경계하라는 말은 단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무절제는 인생의 첫 번째 파탄을 부른다. 젊을 때의 치명적인 실수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전국시대 어느 장수는 전투에서 유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움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자기 의견이 맞지 않으면 동료 장수를 적으로 만들고 부하의 의견도 무시하며 상관과도 자주 갈등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사람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립되었고 마지막에는 반역자로 몰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말했다고 전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으나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늘 지고 있었다. 공자가 말한 혈기방강, 계지재투는 힘이 넘칠 때 싸움을 멀리하라는 경고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잠깐 우위에 설 수 있어도 싸움을 계속하면 결국 관계를 잃습니다. 한 현대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대, 50대에 큰 재산을 모았고 업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되면서 더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투자에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했고 직원들에게도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자식들에게는 과도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결국 가족과 멀어졌고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제일 잃기 싫었던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잃어버렸다. 공자가 말한 득을 경계하라는 말은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더 집요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세 가지 경계, 젊어서의 색, 장년의 투쟁, 노년의 득은 사실 인간이 평생 떨쳐버리지 못하는 욕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성숙해집니다. 문제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욕망은 줄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뀝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자극을 줬고 나이가 들면 이기려는 마음이 커지고 노년이 되면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흐름을 인지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인 젊어서의 감정 욕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젊은 시절의 문제는 욕망 그 자체보다 욕망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그 감정이 인생 전체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자극을 줬기보다 지속될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규칙을 만들기,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두기, 이렇게 작은 습관을 들이면 감정이 과한 시기를 비교적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망인 장년기의 투쟁 욕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장년기에 이르면 힘이 가장 넘치고 경험은 쌓이고 능력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옳다 라는 확신이 너무 쉽게 커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진짜 위험은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의 전쟁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직장에서의 갈등도 대부분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 때문에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논쟁 중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연습, 상대의 말에서 1%라도 일리를 찾는 습관, 이기기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장년기의 가장 큰 실패인 관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망인 노년의 집착 욕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공자가 마지막에 경계한 욕망은 득입니다. 노년의 욕망은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 않지만 그 대신 집요하고 조용하며 오래갑니다. 이 시기 우리는 얻기보다 잃기 싫어합니다. 잃을까 두렵고 지위가 약해질까 걱정되고 재산이 줄까 불안하고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까 초조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버려야 채워진다는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 대신 신뢰를 주고 재산보다 관계를 우선하며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평안을 선택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공자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망은 나이에 따라 모습만 달라진다. 따라서 경계할 것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욕망을 적으로 삼지 말고 욕망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그 흐름 위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젊음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장년기에는 부드러움이 필요하며 노년기에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훨씬 더 여유롭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 구절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다스리고, 장년에는 싸움을 다스리고, 노년에는 집착을 다스리는 것,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에 도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린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경계하고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는 보다 평온하고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